오늘은 고려 왕 목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려의 제5대 왕 경종은 자신의 병이 위독해지자 자신의 아들인 목종에게 양위하려 했으나 어린 아들을 세우면 왕위가 찬탈당할 것을 우려하여 목종의 당숙인 성종에게 양위하였습니다. 선이 받은 성종은 목종을 궁중에서 양육하며 계령군으로 책봉하고 친자식처럼 길렀습니다. 성종 또한 병이 위독해지자 계령군 왕송에게 왕위를 물려주었고 목종은 제7대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왕으로 즉위한 목종은 나라의 행정을 새로 정비했습니다. 땅 부족으로 문제가 되던 전지와 시지의 할당을 제한하고 수급자의 과등을 세분화하여 수령액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군인들에게도 수급을 시행하면서 토지 할당에 있어서는 관등과 인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 요소인 인품을 배제하였습니다. 북진 정책의 중심지이자 제2의 수도인 서경의 이름을 호경으로 바꾸고 수차례 방문하여 제사를 지냈으며 서경을 중시했습니다. 성종대에 일어난 고려거란 전쟁을 다시 대비하기 위해 성을 수리하거나 새로 많은 성을 쌓았으며 과거 제도를 정비하고 다른 한편으로 인재 등용에도 힘쓰기도 했습니다. 또한 군역을 개편해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정상적인 모든 남자에게 군역의 의무가 부과되는 병제를 완성했으며 불교가 도입된 지 오래되었으나 국내 산천의 신령들에게 모두 훈호를 붙여 민심을 안정시켰고 거란에 사신을 보내 왕위를 계승한 사실을 알리고 북송에도 사신을 보내 북송과 거란 사이에서 무난한 외교를 전개했습니다. 이렇게 성군의 길로 가는 목종이었지만 목종의 부르는 섭정을 맡은 어머니인 천추태후가 초래하게 됩니다. 섭정이 필요 없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섭정을 맡아 권력을 장악한 뒤 성종에 의해 쫓겨났던 김치양을 다시 불러들여 관계를 맺고 권력을 안겨주었으며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면서 이들은 이 아들을 왕위에 앉히려는 야심을 드러냅니다. 이에 목종은 김치양의 지나친 월권을 경계하며 그를 내치려고 수차례 시도했지만 천추태후의 반대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자 왕이 되었지만 왕이 아닌 허수아비로 살게 된 목종이 모든 것을 체념하며 방탕한 생활로 인생을 허비하게 되고 유행간을 만나 남색을 즐기게 됩니다. 이때 고려는 김치양과 유행간의 농간으로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천추태후와 김치양은 목종에게서 후사가 없자 자신들이 낳은 아들을 왕위에 앉히려 하였는데 대량원군의 존재가 걸림돌이 되자 대량원군을 승려로 만들어 신열사에 머물게 하였고 여러 차례 독살하려 하였지만 모두 실패했는데 다행히도 목종은 자식이 없어 본인이 죽으면 남은 태조 왕건의 적자에게서 태어난 핏줄은 대량원군 하나뿐이라 갖은 수를 써가면서 대량원군을 필사적으로 지키기도 했습니다. 이후 병에 걸려 몸이 약해진 목종은 자신의 최측근 신하였던 유행강과 유충정에게까지 김치양이 포섭을 시도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천추태후와 김치양의 대량원군 독살 시도를 대량원군의 편지를 통해 보고받았으며 자신이 믿었던 신료들 중 한 명인 이주정마저 김치양에게 가담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목종은 채충순을 불러 대량원군으로 왕통을 잇게 만드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황보유이와 문연, 이성원, 고적 등 10명을 신열사로 보내 대량원군을 데려오게 하는 한편 채충순에게 유행가는 대량원군 계승에 반대하니 알지 못하게 하라고 당부하며 개성부 참군 김연경에게 명하여 군사 100명을 거느리고 교외에서 대량원군을 영접하도록 지시합니다. 목종은 보안 유지를 위해 김치양에게 붙은 이주정을 서북면 도순검부사로 임명해 떠나게 하고 서북면 도순검사 강조를 궁궐로 불러 자신을 호위하라는 명을 내리는데 강조가 목종의 왕명을 듣고 개경으로 향하던 중 위종정과 최창으로부터 목종이 이미 죽고 천추태후와 김치양이 정권을 장악했다는 거짓 정보를 듣고 이를 믿어 회군하게 됩니다. 강조는 아버지의 편지를 받고 다시 개경으로 진군하던 도중 평주에 이르러 목종이 죽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으나 돌이킬 수 없다고 여기고 정변을 일으켜 김치양 부자와 유행간 등을 죽이고 태후의 측근들을 유배 보냈으며 목종을 폐위시키고 대량원군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목종은 폐위되어 천추태후와 충주로 유배를 가던 도중 적성현에 이르렀을 때 강조가 사람을 보내 시해됩니다. 목종은 업적이 생각보다 많지만 천추태후와 김치양의 전횡을 막지 못한 무능한 군주라는 부정적인 시선이 강했습니다. 고려의 문신 이재현은 목종의 비극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불행이지만 국가적으로는 다행이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목종의 성격은 군자스러운 면모가 보이긴 했지만 효심이라는 핑계로 어머니의 전횡을 막지 못해 본인과 어머니 둘 다 끝이 좋지 않았다는 점과 집안 단속을 제대로 못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강조가 목종을 폐위하고 묘호와 시호,
능호를 올리자 신하들과 백성들이 불쾌했다는 것을 보면 목종이 마땅히 폐위당해야 할 폭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은 것으로도 보입니다. 다음 임금이 된 현종이 고려-거란 전쟁을 마무리 짓고 고려를 중흥기에 올리면서 존재감이 많이 묻히는 것도 사실입니다.